네, 아마도 원활한 통역을 위해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시유아 감독님과 이케마츠소스케 배우님께 오늘 관객들과 함께 하시는 소감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日本から来ました石井です。今日は韓国で上映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池松君と一緒に来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이시유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저희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이케마츠 이제 배우와 함께 오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케마츠 소스케です.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이케마츠 소스케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막 탄식에 가까운 반가운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천천히 배우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사야테 타이라는 일본 시인의 시집이고요. 밤하늘은 항상 최고 밀도의 푸른색이다 라는 작품을 이시유야 감독이 그 시집 전체를 읽고 동시대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어떤 관념적인 해석을 영화로서 표현한 영화를 오늘 보신 거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물이긴 하지만 어딘가 석연찮은 로맨스물이기도 하죠. 아주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로맨스가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요. 근데 극중에 오히려 시대 배경의 묘사를 조금 더 흥미롭게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하늘을 보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죽음이 도처에 굉장히 널린 일상들을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조금 허무함, 피로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도쿄의 시대 풍경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시대 풍경 안에서 로맨스가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감독이 생각을 했던 걸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まあ、基本的にはその物語っていうものが映画の出発点になる作品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う作品では、描ききれないというか捉えきれない、今を生きてる人間の特に若い人たちの感情、言葉にできないような気分みたいなものを、どうにかこうにか映画にするために、詩集っていうものを原作にして、割とその感覚的に言葉にできない感情を捉えようとしたっていうことです。 우선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있는 그런 작품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에서 이제 출발하는 뭐 영화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토리로서 다 담아내기 힘든 이제 지금 그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젊은이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이제 원작 시집을 읽고 좀 감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말로 그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すごい難しいですね。東京っていうもの、都会で生きてる、まあ、皆さんソウルに生きてる暮らし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まあ、東京に生きててまあ非常に生きづらい気持ちを正直抱えてます。その虚しさだったり、焦り焦燥感だったりって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まあ、一番大きいものは不安ですかね。何かこう本当にここで生きていていいのかっていうような不安っていうのはなんか常に漂っている感じがして、多分皆さんも心のどこかに、感じ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なんかそういうものっていうのをまあ普段暮らしていく上で、不必要なものなので会社に行ったり学校に行ったりする時には不必要なものなので見て見ぬふりをするんですけど、実際に自分の心の中にあるものっていうのをなんか今回はちゃんと見ようと思いました。それが答えになってればいいですけど。
도쿄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그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도쿄가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서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그 도시에 살면서 정말 이제 그 살기가 참 그 팍팍하다 이제 이런 기분 참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이제 기분을 안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허무함이라든지 이제 그 초조함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도 될 것인가, 이곳에서 살아도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항상 이제 감돌고 있는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정을 이제 마음에 이제 어디 한 구석에서 항상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도 이제 못 본 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제 직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케마치 소스케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게 보셨다시피 좀 관념적인 작품이라서 각본을 제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각본을 읽고 100명이 그것을 읽었다면 전체 100개가 다른 감상이 나올 만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본을 읽으면서 좀 이미지화한 부분이 배우에게도 있을 텐데 완성된 영화를 직접 봤을 때의 감흥 그리고 각본을 읽고 떠올렸던 감흥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まあ、脚本と出来上がった時の、感触というかそれは今回に関してはあんまり大きな差異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最初にどう思ったかというとやっぱり最果てさんの、元になった原作はただの詩集なのでこれからどう映画にするのかもうさっぱり見当がつかないわけですね。そんな中で石井さんとは何度も作品を作ってきて、たくさんのことを感覚を共有してきてその石井さんの感覚、を、ものすごく感覚を使って脚本を書いていたんですね。だからこそ、実際演じる時、自分自身の感覚がさらに必要になってくるし、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俳優としてはより、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演じるだけではない普段何を考えて生きていて、東京に対してど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て、また自分の人生観とか倫理観とかそういうものを試されるような、感覚がありましたね。각본을 받았을 때 인상과 이제 그 완성된 이제 작품의 인상에는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각본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 사야테 이제 타이 씨의 그 원작 이제 시집을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영화가 될 것인가 전혀 이제 짐작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이시이 감독님과는 제가 기존에도 이제 그 몇 작품을 이제 함께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이 감독님의 이제 그 감각을 이제 아무래도 충분히 이제 발휘를 하셔서 이 각본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연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저 자신의 이제 감각이 더 이렇게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이제 그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도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인생관이라든지 이제 그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궁금해진 게 주인공들의 직업군이었거든요. 신지는 몸을 쓰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등장을 하고 또 이시다 시시카 배우가 연기한 미카 같은 경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간호사인 동시에 밤에는 걸즈바에서 일하는 여성이죠. 혹시 감독님께서 주인공들의 직업군을 정하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もう完全にもう勘ですよね。感覚です。詩を皆さんも詩を読ま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
らっしゃるかと思いますけど、詩を読むと自分の心とか自分の記憶に手を突っ込んで、なんかこうぐるぐるかき回されるというか、そういうような感覚に、陥ると思います。なので詩を原作にして映画を作るとなると、どうしてもその詩に書かれていることよりも自分の、内側にあるものをこう引っ張り出す作業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か、なのできっと僕の中にあった要素だと思うんですよね。まず一番最初に思いついたのは、重いものをひたすら運んでるけど、それが何のためになるのか、結局それが、この世界にとってどういう、意味があって、自分はこうやって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わか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重いものをひたすら持たされてるっていう人間のイメージが浮かびました。もう一つは女性のイメージで、死っていうものが目の前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無表情、無感動、何も感じない、ただ、漫然とその死っていうものを見送っていくだけっていう、そういう女性の表情が浮かびました。それは理由はないんですね。多分僕の人生観とか人生経験によるものだと思います。 뭐 완전히 이제 그 저의 감각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 평상시 이제 시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라는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이제 내 기억 속에 어떻게 보면은 손을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서 막 휘젓는 그런 이제 그 감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이제 그 원작으로 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시에 이제 그 적혀져 있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안에 있는 이제 요소들이 이제 이런 직업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처음 이제 이 시를 읽고서 이제 떠올렸던 이제 인물상으로서는, 그러니까 무거운 이제 그 짐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운반을 하는 남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그 운반을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짐을 이제 운반을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이제 무거운 짐을 계속 이제 그 옮겨야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제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성의 이미지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무표정하고, 또 이제 그 아무 감흥을 느끼지를 않는 듯한 그런 이제 여성.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이제 담담히 좀 이제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저 세상을 보내는 그런 이제 여성의 이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의 이제 인생관이라든지 인생 경험이 이제 이런 직업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신지라는 캐릭터가 보면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 배우가 이 점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에서는 이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는다는 핸디캡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이 배우의 연기에서 받게 되는데요. 배우의 개인적인 해석도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まあそれはもう石井監督の演出の妙というか、その、アングルだったりいろいろで様々に見え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僕自身も、もちろん常に念頭に置いて、お芝居をしていますし、ただ言われたようにその、あたかもひょっとしたらこの人は、まあ実際見えないんですけど、見えているものよりも、見えている人よりもさらに何かが見えている、何かを見ようとしている、シーンによってはそういうやり方を選んでいます。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의 이제 연출이라든지 또 이제 그 앵글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뭐 여러 이제 가지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염두에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 혹시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쪽 눈이 이제 다 보이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현들을 장면에 따라서는 좀 나눠서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인 동시에 은유겠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차단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은유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보의 차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방법도 있고 귀가 안 들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사운드를 살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걸 택했다는 건 그만큼 사운드를 중시했다는 얘기가 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각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이시우야 감독님께 들어보겠습니다. この世界の全てを見せてもらえないっていうか、この世界の全て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感覚はきっと皆さんお持ちだと思うんですね。本当はこの世界が何なのか、誰かに隠されているような気もするし、隠蔽されているような気もするし、見えないような気もする。そういう不明確な世界で我々生きてるし、そういう気分で生きてるっていうことの比喩的な表現として、ああいうことをしました。そしてもう一つ、ちょっと答えを急ぎすぎ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半分見えないからこそ半分は暗闇なわけですね。なのでその暗闇を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してるっていう言い方もできるし、何かその暗闇の中に何かを見つけようとしてるというか、何かを想像しようとしてる、能動的に生きようとしてるっていう意味にも転化されると思って、変化できると思って、この表現を、選びました。 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한테 다 보여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다 이제 그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좀 은폐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확실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기분을 또 이제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정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답을 너무 서둘러서 좀 말씀을 드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그 암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제 그 암흑을 이제 그 보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면은 이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능동적으로 이제 그 살아간다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생동감을 느끼셨다면 아마 이 영화의 촬영과 편집 때문일 것 같은데요. 도쿄의 분주한 상황들이 굉장히 잘 담겨있죠, 이 영화에서. 생각해보면 카메라가 그 현장에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케마츠 소스케 배우는 물론 베테랑이죠. 연기 경력이 오래된 배우이지만 이 게릴라성 촬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이게 배우로서 어떤 자극이나 활력이 됐을까에 대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恐怖、誰かに襲われるとかってことですか？ 두려움이라는 거는 제가 누구한테 뭐 습격을 당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어떤 의미로? これは多分日本で公開した時はあまり大々的に言わないように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あんまり言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ゲリラ撮影っていうのは許可を取らずにやっちゃうわけですね。本当は多分いけないこと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いつ「はいダメ」って言われるかわからないの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電撃作戦というか割と時間が限られているし、いつもよりみんなが集中しないと成功しないという意味ではすごく大変でしたし、スリリングでしたし、だからこそ何か普段撮れないもの、東京の風景とか、そこに根付く人たちが映り込むっていうのがすごく醍醐味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
일단 이제 일본에서 개봉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게릴라 촬영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대놓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게릴라 촬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허가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만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 그 태클이 들어올 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작전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 정말 조심하면서 이제 찍었는데 비교적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이제 정말 그 집중을 하지를 않는다면은 실패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긴 했죠. 근데 뭐 상당히 좀 스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평상시에는 이제 그 찍지 못하는 이제 정말 담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그 도쿄의 이제 풍경도 담아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거리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정말 좋은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아무래도 내러티브가 앞서기보다는 좀 이미지들, 관념적인 이미지 향연이 조금 앞서는 영화이다 보니까 가능한 컷들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요즘의 상업적인 영화들 보면 컷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영화들이 많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컷과 컷이 연결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게 영화라는 매체일 텐데 뭔가 그것보다는 그냥 내러티브가 앞서다 보니까 컷과 컷의 연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컷이 전환되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카와 신지가 연결되는 듯한 어떤 장면의 전환이겠죠. 이를테면 도시락 공장이 갑자기 나오는 듯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똑같은 도시락을 두 사람이 먹고 있다거나 뭐 담배를 피우는 장면으로 연결된다거나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전환을 컷의 전환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이라는 측면을 감독님께서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この世界というか資本主義社会というか、という世界の中において、我々庶民っていうのは多分ある意味では同じものなんですね。それは消費者っていう言い方をされるかもしれないし何ていう言われ方をされる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非常に無力な同じような虚しさを抱えている同じような生きづらさを抱えている人間として多分そこまで僕たちは違わない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なぜか僕にあって、今回はそのラブストーリーというか男女の話にしようと思った時に、同じもの実は同じ人たちでも当然仕事も職業も違うし生き方も違うんですけど性別も違うしただなんか同じものがこう惹かれ合って近づい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物語にしたいと思ったんですよね。これも特に多分理由はないんでしょう。ただどうしてもそれをやりてみたかったってことです。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이제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들 별다른 게 없는 그런 이제 그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라는 그 한 단어로 우리가 딱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무력함, 또 이제 그 똑같은 그런 허무함을 이렇게 안고, 또 이제 이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제 그 힘든 그런 감정들을 안고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다 이렇게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미지를 제가 항상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그 안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남과 여가 이제 그 뭐 실제로 이제 뭐 직업도 다르고 또 이제 그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뭐 차이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거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같은 거의 이제 그 동질성이 있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끌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가까워진다. 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말 별다를 것이 없다. 이걸 꼭 이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대도시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섬처럼 떨어져 있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아마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은 또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편집, 뭐 감각적인 화면 전환 이런 것들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 분위기로 도시를 담는다는 점에서 90년대 초반 홍콩 영화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미지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것이 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가오에ってこと 아, 혹시 그러면 왕가이 감독님을 좀 이렇게 연상을 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맞다. まあウォンカワイは見てますけど、そこまで多分影響は受けてないと思うんですね。ただ何ですかね、影響受けてないですね。ただ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まあ、受けてないですね。多分はい。예, 그 왕가희 감독님 작품이 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ただなんかこう街をあれは確かウォンカーウェイは、クリストファー・ドイルが撮ったのかな撮影そうですよね。그 왕가희 감독님 그 촬영 감독이 크리스토퍼 도일이죠. 예. 外国人のような目で、東京っていうものを客観的に、まあ、対象化して、見つめようとしました。だから今いろんな観光客が東京の街をパシャパシャ撮って、なんか変だなこんな日本ってなんか面白いなとか奇妙だなとかっていう顔で写真パシャパシャ撮ってますけど、ただそういう人たちになったような、つもりで、東京っていう街に向かい合ったというか、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のが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雰囲気に近づいた要因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그 외국인이 이제 그 외국인이 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도쿄를 좀 그 객관적으로 대상화를 시켜서 보려고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국가에서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이제 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카메라들로 이제 그 도쿄 거리를 많이 이제 담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와 참 여기 참 희한한 데다 아니면 뭐 기묘하다 재밌다 뭐 여러 이제 감정을 갖고서 이제 그 촬영들을 하실 텐데 그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된 듯한 그런 시선으로 이 도쿄의 이제 그 거리를 제가 담아내고자 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좀 그런 이미지에 좀 근접해진 게 아닌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팀과 사실은 DVD 관련 부가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촬영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전작인 행복한 사전보다는 2배, 이별까지 7일보다 3배 이상 촬영을 한 분량을 편집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케마치 소스케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보고 나면 굉장히 귀에 머무는 노래가 있죠. 제가 지금 뭐 부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발에 간발하는 그 노래 가사가 뭐 인상적인 음악이 계속 귀에서 맴도는데요. 그 가사가 진짜 말 그대로 힘내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가사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뉘앙스보다 힘들지만 버티자 약간 이런 뉘앙스에 조금 가깝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섣불리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려는 이 영화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 속 인물들 그러니까 신지와 미카에게 희망이 주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건지 그 인물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そうですねセリフであった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そのありふれた奇跡とかどうでもいい奇跡が実は溢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2人は気づき始めて、そういうものからこうそれを何でしょう生きる力に変える、2人になることで生きる力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そういう物語だと思っているところはありますね。 그 대사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흠에 빠진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의미한 기적, 뭐 이런 이제 대사들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존재를 한다. 그것을 이제 이 두 사람, 실제 이제 미카가 이제 그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힘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좀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독님과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 영화가 지난해 촬영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몇 년 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 담은 도쿄의 풍경 같은 것들이 담겼겠죠. 영화에 뭐 신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이 아마도 도쿄올림픽을 위한 무언가의 장소이다라는 암시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한 발짝 더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도쿄
도쿄 그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분위기 자체도 또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무언가를 담는다는 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가장 최근에 이 작품을 다시 만들었다면 어떠한 도쿄의 분위기가 반영되었을 것 같은지 감독님과 배우분께 한번 자유로운 상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実際のところ、この映画に出てくる渋谷の特に渋谷ですけど、風景っていうのは、そうだな、何パーセントっていう言い方できないですけどかなり変わってます。もう工事が始まって、もう例えば2人がよく座ってる街中にある階段とかああいうものはもうないんですね。それはもうオリンピックに向けた開発でもあり、将来に向けた開発でも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2020年っていう東京オリンピックに向けて頑張ろうっていう、日本になんかそういうムードがある一方で、そういうものにこう目を背けるというか、あまりこう、興奮できないというか、触れたくないような人たちもいて、僕もその一人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気分っていうのが多分2年前でね、撮影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今もあります。そして2020年に向けて頑張ろうってみんながそういう国全体のムードがある中で、じゃあ2020年以降っていうのはど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っていう、つまりオリンピックが過ぎ去った後もっと虚しい、もっと空虚な時代がや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予感が僕にはあって、それに向けたそういうものが割とこう、想像できるような2016年っていう時期の感情みたいなこと、人間の気分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はすごく面白いと思って、これとラブストーリーっていうのをなんかくっつけようと思ったんですっていうのがこの映画の非常に重要なテーマになってます。 실제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무대가 된 이제 특히 이제 시부야인데, 그러니까 시부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숫자로 딱 이제 찝어서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뭐 변화가 됐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공사를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던 뭐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올림픽을 위한 개발, 또 이제 아무래도 도쿄의 이제 뭐 장래 이제 발전을 위한 이제 그런 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2020년에 이제 뭐 치러질 이제 도쿄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자, 뭐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무드가 일본에 상당히 이제 만연해 있는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외면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아니면은 이제 좀 너무 흥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기분이, 그런 이제 감정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한 것이 이제 2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이제 그 당시에도 저에게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202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이제 더 허무하고 더 공허한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감이란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상 내지 이제 예감을 갖고 있던 2016년에 그 시기에 이제 감정,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런 기분,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과 이제 러브 스토리를 좀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상당히 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そうですね。本来、人を映すっていうこと、映画を撮るっていうことはものすごく実は儚いことで、一瞬だって同じ時はなくて、そこにその都会、今の東京というものを掛け合わせると、やっぱりすごく儚いものとして、この映画が残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して、もう本当に石井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とんでもないスピードで、人の気分と、時代と、その風景が様変わりしていっ
てるんですね。で実際2年前はもう少し何かこう2020年以降へのまたはその2020年までの何か問題点とかそういうものに目を向けて、危機感を叫んでいた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けど、もういよいよその、あと1年に迫ってきて、まあ来年日本は、今年か、西暦が変わってまた、1年後には2020年になる中ですごく本当に時代の変わり目が来ているんですね。でまあすごく大きく捉えると、これはその日本で 3.11 という大きな地震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以降、東京オリンピック前夜の東京をものすごく儚いものとして、そこに生きる男女を真ん中に据えて、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簡単に、人を信じられなくなった、信じさせてもらえなくなった2人が、また何か未来を信じてみようとするまでの話、すごく儚い映画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원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촬영을 한다, 또 이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허무한 그런 이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 순간도 똑같은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순간적인 것이다 보니까 또 지금의 이제 그런 이제 측면과 이제 그 지금의 도쿄의 이제 그 허무함이란 것을 한번 좀 이걸 섞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영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무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시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제 속도로 이제 그 바뀌어가는, 변화해가는 사람들의 감정, 기분이라든지 또 이제 거리의 풍경,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202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2020년까지 예, 이제 그 각 시대에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또 이제 그 정말 그 경각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와 또 이제 2020년을 맞이하기까지. 그래서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큰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1년 후에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치러지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원호가 이제 그 바뀌는 상당히 이제 큰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크게 본다면은 또 이제 일본에서 3.12 이제 대지진이 이제 이라는 이제 큰 이제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도쿄올림픽의 이제 그 전야라고 할까요? 도쿄올림픽 전야에 이제 그 도쿄를 상당히 좀 그 허무한 것으로, 이제 그 험한 도시로 이제 그 담아냈고, 또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그 남과 여를 그 정중앙에 두고 이제 사람을 도저히 이제 그 좀 믿기 힘든 이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그 정 가운데에 놓고, 그래도 한번 미래를 좀 믿어보자 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좀 허무한 느낌이죠. 속편이 나온다면 좋겠네요. 彼がチャックをずっと、彼のチャックが開いてるっていうことと、彼がダメ人間だっていうことはイコールではないし、彼のチャックがずっと開いてるっていうことと、それ開いてるってことは常に喜劇的だってことでもない。我々は先入観としてチャックが開いてる、おじさんを見たら、その人は非常に喜劇的な人で、笑えて、どうしようもないおじさんだって思うかもしれないけど、ただそれは先入観で、彼はたまたまチャックを上げられないだけなんです。そういう先入観みたいなものはもしかしたら間違っ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ういう目線がこの映画を通して全体的にあります。つまり見えてるもののその先、その向こう側に何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見つめる目線っていうのをなんかすごく重視したんですね。例えばフィリピン人の、若者たちが騒いでる壁の向こう側にいる人、あるいはシンジ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の、壁の向こう側にいるおじいさんとかですね、その先にいる人たちっていうことを、あるいはそこの先に何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常に、大事にして作った映画で、その表現の一環だと思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그 지퍼가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퍼를 연 상태로 다닌다고 해서 좀 엉망인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계속 지퍼가 열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안고 있는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퍼가 뭐 열려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뭐 웃기는 사람이냐? 뭐 우리는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은 지퍼 열고 다니는 아저씨를 보면은 아 저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뭐 좀 실수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심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련인데 그거는 저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쩌다 보니 지퍼를 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올리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좀 그 잘못된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이제 그 만들도록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저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필리핀인 그 노동자가 이제 그 파티를 여는 그 옆방에서 이제 그 젊은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 신지의 이제 그 옆방에 사는 그 독거 노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벽 건너편. 그러니까 그 건너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곳의 그 건너편 그 저편에는 과연 이제 무엇이 있는 것인가 누가 살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まあ当然岩下さんは腰も悪いし、そういう動きになるんですけど、まあシンジも、まあ、目ですかね、目の動きなんかこう特筆すべきような点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逆になんか気になったところがあるんだったらすごく答えますけど 그 미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좀 그 손을 찌르고 이제 넣고 다니도록 이제 그 제가 지시를 한 거는 있고 또 이제 이와시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리가 오늘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엉거주춤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눈 움직임 그 정도고요. 딱히 뭐 이제 이 부분 뭐 이런 움직임은 제가 지시를 했다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좀 보시면서 좀 눈에 띈 그런 이제 그 버릇이라고 할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まあ前半の方が多分言葉の数が多いと思います映画の中で後半はだんだん減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いろんな理由があって、まあ、一つはこの映画が詩集を原作にした映画っていうことで言葉の映画だ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頑張れとか愛してるとかそういう言葉がこの映画に出てきますけど多分その言葉の本来の意味と違う意味で伝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それが現代っていう時代だと思うんです。頑張れって言っても分かりました頑張りますとは言えないし愛してるって言って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してくれてとはならないぐらい言葉の価値っていうものが低下してるような気がしてなので多分シンジないしあるいはミカっていうのはきっと意味のないあるいは上滑りしたような言葉を持て余すことで持て余してるというか使い方をわからないだからこそ無駄にたくさん速射砲のようにマシンガンのように使うしかないただしそこにはあまり意味がなくて、意味が相手には伝わらないってことですねっていうようなこと表現っていうのを目指しましたそして後半は、それがそうしなくてもいいような関係になっていくってことですね言葉が本来の意味に近づいていくというか本当にあなたのことを大切に思っているだったらあなたを大切に思ってるって言えば伝わるような関係にだんだんなっていくっていう言葉のありようが変化し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だからそれをまずは意識しました。 그래서 영화를 보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수다스러운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 말의 분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원작이 이제 시집이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말에 관한 영화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힘내라든지 이제 뭐 사랑해 이런 이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말의
말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알겠어 알았어 내 힘낼게 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마워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좀 액면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당히 이제 낮아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신지라든지 아니면 뭐 미카가 이제 아주 좀 무의미하게 또 이제 그 정말 그 겉만 이렇게 훑은 그런 이제 그 말을 계속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좀 그 말을 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아주 이제 무의미한 그리고 정말 그 넘치는 그런 이제 많은 말들을 정말 속사포처럼 이렇게 그 쏟아내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원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의미도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말 짧은 한마디로 제대로 이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전반부랑 후반부에 그런 좀 변화를 두게 됐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そうですね。あまりこう僕自身が、日本でそのいわゆる芸能人としてキラキラ活動していない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神事のような意識はあります。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がものすごくお金を持っていて、すごくお金が好きで豪華な生活をしていてっていうことにあまり、興味もない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圧倒的市民として、日々を何かこう自分が生きている、日々のことを割と大事に今までも演じてきたというか、そういう役を、好んできた傾向にはあって、だからそこまで、今回その日雇い労働者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の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難しさはなかったですね。もう一つ何でしたっけ？それですか？参考にしたこと。今回、大きく言えばですよ、すごく大きく言えば、喋る男と回ってる女がこう東京の街を練り歩く話みたいなことに説明もできると思うんですね。そう思った時になぜか、僕が好きだからってい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けど、トニラバンさんっていう俳優がいて、なんかあの人のことをこの役をやる時にそのドニラバンのことをもともと好きなんですけど、すごく迷った時にちょっとこう頭によぎる人でしたね。 일단 제가 일본에서 소위 그렇게 아주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이제 그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연예인은 아니다 보니까 뭐 비교적 이제 좀 신지와 같은 그런 좀 의식을 갖고 이제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뭐 그렇게 돈이 엄청 많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 이렇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럭셔리한 생활을 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인가 하면은 제가 정말 아주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주 일상을 그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정말 그 소중히 좀 담아내는 그런 좀 연기를 하는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선호를 하는 그런 좀 경향이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를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했던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하층면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참고로 한 대상은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말 말이 많은 남자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여자가 도쿄의 거리를 함께 걷는 이야기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도니 라만 씨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조금 헤맬 때에는 그 도니 라만 씨가 좀 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드니라방 배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죠? 레오 카락스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프로그램 보고 시각 관계자 그냥 드렸고 이제 끝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ですね、新作があります。6月に日本で公開される「町田くんの世界」という映画があって池松君もそれに出演してるんですけど、この映画とは、かなり違う楽しくて、愉快な、明るい映画になってます。高校生の恋愛の話なんですけど、もしかしたら韓国の皆さんにも見ていただける機会を作れるかもしれないし、作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いつも映画を作るたびに韓国に来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ますし、すごく深い目で、映画を見ていただける方々だ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いるので、すごく期待しているというか楽しみにしているというか刺激を求めにいつも韓国に来てます。今回も本当に、楽しみにしてきましたし、またお会いできることを願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 신작에 대해서 좀 차기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올해 6월에 이제 그 마치다군의 이제 세계라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이키마츠 배우도 함께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다군의 세계라는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올해 6월에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작품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즐겁고 이제 유쾌한 이제 그 고교생이 이제 그 연희를 그린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선보일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영화를 만들 때는 한국에 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좀 깊은 이제 깊게 이제 영화를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가진 그런 이제 관객분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걸 좀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좋은 자극을 받으러 이제 한국에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들고 올 때도 제가 상당히 많은 기대를 이제 안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本当に、今日はわざわざ見に来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石井さんも言ったように本当に、僕がこうして、ちゃんと映画を持ってくるのはおそらく初めてなんですけど、すごく驚いています。ものすごく映画に対する眼差しというか、何かを解釈しよう映画から、人生を見つけようとするその姿勢が、皆さんの態度がとても真摯ですごく刺激になります。町田くんの世界はもう出来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石井さんの次回作は出来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素晴らしいです。プサン来ますかね。プサンに来るかもということで、去年僕来れなかったので、台風で来れなかったので今年は何か持って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し、おそらくキリングという僕がまた別の映画が今年韓国で公開になりますので、その時また来れ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また会える日を楽しみに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관객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 거는 정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관객분들께서는 정말 그 영화를 바라보시는 그 눈. 이라고 할까, 시선이라고 할까요? 또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인생을 좀 찾고자 하는 상당히 진지한 자세, 이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이시 감독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 그 마츠다군의 이제 세계라는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아주 이제 그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오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그래서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그 태풍 때문에 이제 그 부산 이제 오지를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뭔가 좀 제 작품 들고 이제 그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하고요. 올해 또 이제 그 킬링이라는 이제 작품이 이제 그 한국에서 또 이제 그 개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매끄러운 통역으로 막힘없이 통역을 전달해주신 김현정 통역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과 관객들 단체 사진을 한 장 찍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